자,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 마지막 연도입니다. 2019학년도에 실시했던 2020학년도 6월인데요. 6월에 4번부터 설명을 해보자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그에 따른 풍향과 기압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를 이용해서 태풍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표시했고요. 지점 A점이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A점은 진행방향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진행방향이 왼쪽에 있는 이 점은 안전반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뭐 별도 표시는 없습니다만 B점이랄까요? 여기는 위험반원이라는 의미를 쓰겠죠. 알겠습니까? 위험반원에서 태풍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풍향이 시계방으로 바뀌고 안전반원은 강한방향을 주는 여기서는 반시계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했습니다. 6일에는 했어요. 위도가 30도 정도 여기 아래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오는데요. 여기는 무력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에 위도가 30도 넘어가 보면 이쪽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6일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6일 06시부터 6일 15시까지 A쪽의 풍향을 했습니다. L1, L2, L3 어쨌든 태풍이 저기압이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A쪽 안전방향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니은이가 맞죠? 다음 D는 이 태풍의 소멸 당시 생성 당시의 중심기압 분의 소멸 당시의 중심기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열대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생성 당시는 기압이 낮은 게 생성 시기죠. 이해됐습니까? 하면 소멸 시에는 저기압 세력이 그게 온대 저기압이 됐든 열대 저기압이 됐든 저기압 세력이 약화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 당시의 기압은 높은 되잖아요. 그럼 이건 1보다 커야죠. 이건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저기압의 중심의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더더 발달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예, 4번 얘기 받고요. 또 다른 거? 뭐로 봤냐? 9번 문제. 네, 9번 2010년 IT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과 진도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두 시점을 나타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9번 문제 지진이 발생했던 지점을 진원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가장 가까운 지표면을 진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관측소 A, B 두 관측소에서 살펴보면 A 관측소에서 P파 도달하고 그 다음에 S파 도달해서 이 두 차이가 PSC로 날 것이 있습니다. 이 PSC는 진원 거리이고 경우에 따라서 진앙 거리에 비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가 A점이었는데요. 그럼 B점은 어떻습니까? 라고요. B점은 P파 도달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겠죠. PSC도 좀 더 많이 길겠고요. S파의 진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PSC가 길어지고 S파의 최대 진폭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진이 만들어졌을 때 지진의 총 에너지량을 제시하는 것이 규모가 됩니다. 규모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예를 들어서 규모 6.5, 규모 7.2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어쨌든 A와 B점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스스로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하는 그래서 S파의 최대 진폭으로 따질 수 있는 진도는 일반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도는 작아집니다. 진도는 보통 로마자로 진도 3, 진도 4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베이스를 가지고 9번 문제를 살펴본다면 표면의 최대 진폭은 했습니다. 표면파는 뒤에 나올 또 이제 L파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최대 진폭이 크다는 것은 진도가 그만큼 크게 변하겠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같습니까? 해요. A 쪽은 9번에서 A 쪽은 진도로 보니까 얼마 돼 있어? 4좀 돼. 4. 6하고 7 사이에 있잖아. A 쪽은 이쪽이 요렇게 쓰는 건 6이에요. 로마자로.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건 7이거든요. 6과 7 사이에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반면 B 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써놓은 게 10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보다 앞에 이렇게 쓴 건 이건 9예요. 되겠나? 그래서 최대 증포 AB가 같다? 아니죠. 진도는 B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땅의 흔들림은 B가 A보다 먼저 발생한다. 진앙이 B 쪽 정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발생한 지진파가 B 쪽에 먼저 도달했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진공은 100km보다 깊은 곳에 위치합니까 했어요. 우리가 100km 더 깊은 이런 것들은 이제 중발 또는 신발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북아메리카판 그리고 카리브판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 진앙에 대해서 이렇게 땅의 움직임 표시됩니다. 땅이 비껴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변환단층이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판의 경계는 뭐예요? 고정 경계죠. 이쪽은 지하도 천발진만 일어납니다. 천발진입니다. 100km보다 진원의 깊이가 깊을 수는 없습니다. 말뜻 이해됐어? 네. 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진도의 규모는 그 진도는 그러면은 이 차이를 좀 예, 지지파의 최대 주폭을 따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뭐였까요? 10번이요. 10번 문제. 어느 지역에서 화, 강, 암의 풍화작용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 강, 암은 신성함이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만들어진 당시에는 지하 깊은 곳에 큰 압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놈들이 깎여 나가면서 풍화 침식되면서 융기됐네요. 화강암의 융기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하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하죠. 이 부피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균일하게 부피가 증가되지 않다 보니까 나온 게 뭡니까 하면 판상전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판상전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기계적 풍화에서 방리작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거는 기계적 풍화작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동그라미 미연에 토양이 만들어지네요. 아무래도 이런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학적 풍화 과정을 거쳐야 될 건데요. 그래서 먼저 기억에 판상전리를 물었습니다. 기억의 판상전리. 예, 요놈은 압력 감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첫 번째 맞고요. 미연의 토양 속에 뭐가 있게? 고령토가 있대요. 이 화강암을 구성하는 조암광물을 보면 석영, 장석, 흑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강암을 구성하는 광물 중에 장석이라는 놈이 가수분해라는 화학적 풍화 과정을 거쳐서 고린토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고린토가 화학적 풍화를 통해서 만들어다. 맞죠? 이해되나요? 설악산 우산바위는 이와 같은 통화 과정이 뭡니까 했어요. 예. 설악산 우산바위 중생대 신성함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연습반이 그럼 땅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바위죠. 땅이 위에 올려져 있는 그냥 큰 바위예요. 이게 설악산 큰 산덩이 하나가 큰 하나의 바위예요. 즉 큰 화강암 괴가 그대로 융기된 거다 하는 거예요. 되겠나? 또 다시는
14번. 남극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40만 년의 해수면 높이, 기온 편차, 그리고 대기이산화탄소 농도를 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해수면의 높이와 기온 편차 그리고 CO2 농도를 보면요. 이 그림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A쪽은 A 시대는 다들 낮아 있는 상태고요. B 시대는 다들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세 개가 결국엔 뭐죠? 같은 거라는 얘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온실가스가 많으니까 기온도 높게 되겠죠.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육지 빙하가 많이 녹았어요. 육지 빙하가 많이 녹음.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 이 패턴이 그래서 같은 패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시대는 결국엔 상대적으로 추웠던 A 시대는 빙하기라고 쓸 수 있겠고요. B 시대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강빙이다라고 쓰면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빙하 속 얼음의 산소 동위원소 비능을 했습니다. 우리가 H2O 일반적인 16과 H2O 산소의 동위원소 18짜리가 있었대요. 아무래도 빙하기가 오면 빙하기 추워요. 물이 증발이 좀 잘 안 되고 혹 된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무거운 18짜리는 금방금방 지면으로 떨어졌어요. 저 바다로 극지방까지 제가 못 갔다고요. 그래서 극지방까지 갈 수 있는 것은 H2O 물 일반적인 산소 16짜리고 그게 눈으로 와서 빙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빙하는 눈이 육지에 있던 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빙하 속에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농도는 빙하기가 되면 춥게 되면 같습니다. 당연히 간소할 수밖에 없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빙하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은 했습니다. 기억 문제죠.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율은 A하고 B. 빙하기 A가 더 낮아요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A 시기가 더 크다? 아니죠. 그러겠네요. 대륙 빙하의 면적은 A가 더 넓다. 네. A 시기는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육지 빙하가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이해됐습니까? CO2 농도가 높은 시기는 기온이 높죠. 됐습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추우면 빙하기가 오면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농도비는 줄어드네. 이거는 육지 빙하, 이건 빙하 얘기예요. 빙하가 아니라 만약에 이 물에 살았던 해양 생물의 화석 속에서 역시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빙하기가 되면 산소 18이 많은 물에 살았다는 거죠. 이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보통 빙하 아이스폴을 만들어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해양 생물 종류가 생기면 그와 똑같네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14번 문제 해봤고요. 또 다른 질문 16번 문제예요. 어느 날 자정에 같은 고도에서 동시에 남중한 전체 ABC의 물량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남중했답니다. 기본적으로 동시 남중이라는 뜻은 알파 적경이 같은 게죠. 그리고
고도가 같대요. 남중했는데 남중 고도가 역시 같대요. 뭔 얘기야? 저기 델타도 같은 하겠습니다. 즉 같은 방향에 있던 놈들이었습니다. 어디 있나요? 자,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놈을 근일점, 멀리 있는 놈을 원일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를 장지름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 장지름의 절반을 장반지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케플러 제3법칙이 뭐예요? 주기 제곱과 장방면 R 삼승이 비례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구였다면 1년의 제곱이 어디에 장방면 1AU의 상승에 맞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정수 단위로 나올 만한 놈들이 뭐 있습니까 하네요. 4AU의 상승은 8년짜리의 제곱이 나오죠. 9AU의 상승은 27년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다 되겠다고요. 뭐 거의 정수단이 나오면 이게 전부 다라고 했었는데요. 현재 A, B, C 세 놈에 대해서 첫 번째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그리고 주기가 주어져 있네요 하겠습니다. 현재 3AU와 5AU를 줬습니다. 근일점까지 거리가 3AU, 원일점까지 거리가 5AU 되면 장지름은 8AU 되고 장반지름은 4AU짜리입니다. A는 장반지름이 4AU짜리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공전 주기는 몇 년짜리다? 얘는 8년짜리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8년을 주어졌는데요. 이게 8분의 동그라미 니은이라 적어놨네요. 동그라미 니은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니은은 64입니다. 이후에 2분의 기억 그리고 여기가 8 기억 이쪽에 니은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니은 64했거든요. C는 64년의 공전 주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 64라고요? 64의 제곱은 8 이거는 그러면 32의 삼승인가요? 어떻게 돼? 그럼 맞나요? 어? 계산해볼까요? 자, 일단 64의 제곱 64는 게 88, 2의 6승이죠. 그지? 2의 6승의 제곱이니까 2의 12승이죠. 맞습니까? 1014번 그지? 그러면 3승하면 2의 4승의 3승, 16의 3승 이러면 되나요? 맞아요? 네. 아, 이 산수에서 어렵다. 자, 그렇다면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는데 근일점까지가 8 얘는 2의 4승 16AU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장지름은 32가 나와야 되거든. 8, 24면 32가 장지름 나오죠. 기억이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기억이 24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B는 2분의 24면 12잖아. 그지? 되겠나요? 6, 12 합하면 18 장반지름은 9AU짜리네요. 예. 장반지름이 9AU짜리니까 얘는 27년의 공전 주기를 가지는 놈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일단 문제 들었다 씨. 됐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20이었다. 24였죠? 되겠습니까? 21은 A가 좀 작다. 지금 보다시피 A는 3대 5의 근원 1점 차이를 가집니다. 이건 뭐 좀 작네요. 6대 12, 1대 2만큼, 8대 24, 1대 3만큼. 즉 A, B, C로 가서 훨씬 더 찌그러진 타운이 나갈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이날로부터 32년째 되는 날 자정에 AC 사이의 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얘네들 모두 다 원일점에 있었대요. 원일점에 있었대요. 그러면 태양이 있었겠고 원일점까지니까 5AU 되는 곳에 A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12AU 되는 곳에 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AU 되는 곳에 C가 있었네요. 알겠습니까? 질문은 2로부터 32년이 되랍니다. C는 64년의 공전 주기를 가집니다. 32년 지나면 C는 이쪽으로 가겠네요. 18년 있고 8AU의 그립점까지 와 있습니다. A는 어떻습니다. A는 공전주기가 4년짜리잖아요. 32년쯤면 A8 위치도 여기 그대로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8하고 5 차이만큼 있겠습니다. 8하고 5는 13인가요? 네. 예. 정말 숫자 들은 거 귀찮네요, 그죠? 이 정도면 킬러죠. 네? 이 정도면 킬러죠. 에이, 어디까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수적을 뭐, 내가 산수를 안 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지수 이게 뭐 64까지 하니까 좀 힘들다 하는 거지. 됐냐? 또 다른 질문 19번이요. 19번. 19번. 그림은 우리나라 9월 중 6일 간격으로 자정에 관측한 달의 위치 A, B를 보았어요. B의 달은 추분날 관측했습니다. 일단 추분날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보죠. 추분날이면 태양이 어디 있어야 되나? 12시간에 태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동남서인데 B의 달이 자정에 남중에 있는 게 B랍니다. 되겠습니까? B의 달은 자정에 남중에 있습니다. 자정에 남중에 있다? 태양의 완전 반대쪽에 남중에 있다? B의 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영시방에 있었겠고 B의 달은 오른달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영시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럼 A달은 있어요. A달은 자정에 서쪽 지평선에 치고 있습니다. 상달입니다. 예, 여기가 상편의 위치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에 대해서 지구 그리고 여기가 상면하잖아요. 그지? 이걸 거꾸로 뒤집으니까 여기가 상면입니다. 이 상면은 해질녘이고 18, 10방 쪽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8, 10방 쪽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23.5도 근처의 저기를 가지고 있고 0시방 쪽이니까 뭐 거의 0도에 가까운 그런 저기를 가질 겁니다. 되겠습니까? A에서 달의 적경을 묻습니다. 18, 10도입니다. 되겠습니까? B의 달을 관측한 자정으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의 자정에 관측한 달의 고도는 했습니다. 6일 또 지나갑니다. 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6시 반 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23.5도 근처입니다. 따라서 A에서 관측한 달의 고도와 같을 리는 아니죠. 훨씬 더 가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달의 적 위값을 봤습니다. A 상달이 더 작죠? 되겠어요? B 보름달이 저기가 좀 더 크겠네요. 만약에 또 6일 더 지나서 C 하얀달이 됐으면 얘는 더 큰 저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이게 뭐 추분날 했었는데 또 추분날 또 A하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정리 다 됐을까요? 카메라 꺼줄래? 20번 돼. 20분 됐습니까? 뭐라 되어 있나? 위도 50도 지역에서 추 분날 관측한 두 별 A, B의 시간에 따른 고도 변화를 받지요 했습니다. 일단 추분날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위도가 얼마? 50도 N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분하니까 태양은 0시 방향에 박아놓을게요. 됐습니까? 언제 남중합니까? 하는데요. A라는 놈은 22시에 A가 남중했습니다. 남중 모든 본데 근데 90도 머리 끄기가 있네요. 반면 B는 새벽 2시에 남중합니다. 그리고 70도의 남중 고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다는 이름을 쓸 수 있죠. 여기가 우리나라가 밤 12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A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데 밤 10시에 20시니까 밤 10시에 아직 이쪽에 있네. 밤 10시에 남중한 A 쪽에 되겠어요? 그래서 A는 2시 더 작네요. 10시 방향에 있습니다. 반면 B는 우리나라가 밤 12시에서 새벽 2시로 조금 더 자전한 뒤에 거기에 B가 있어야 됩니다. B는 14시 방향 쪽에 있었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가 적경이 작으니까 먼저 남중, B는 적경이 좀 더 커서 나중에 남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나는 북극성 주변의 두 별 C와 D를 봤습니다. 북극성 주변에 0시, 6시, 12시, 18시 이렇게 해놨죠. 되겠어요? C는 몇 시 방쯤 있는 거야? 대략 14시나 뭐 이 정도쯤 되겠죠. 그지 않겠어요? D는 한 16시 정도? 이 정도쯤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경 알파는 A, C, B, D, B입니까? 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지금 B가 14시였잖아. A가 10시였잖아. 그지? 되겠나요? 네. C, D가 D는 그래도 한 15시, 16시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되나요? D 정도면 못해도 15시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딱 중간이라 해도 예. 네. 됐습니까? 네. 다음 이날 새벽 1시 정도에 고도가 제일 높은 별은 C입니까? 했어요. C는 일단 A는 저기가 얼마 될까? 우리가 남쪽으로 90 마이너스 위도가 50도일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플러스 쪽이 40도짜리였겠네요. 아니 50도짜리 점이죠. A의 점유는 50도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의 점유는 50도였고요. 그럼 B는 남중고도가 얼마래? 70도잖아. 그지? 남중고도가 70을 찍었어요. 90 마이너스 위도가 50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플러스 30도의 점유를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접이는 대략 50도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지? C의 접이는 대략 50도 근처라면은 그리고 13시에 저기 새벽 1시에 물었잖아. 새벽 1시면 남쪽 방향에 C가 저기 플러스 50도면 거의 천정 가까이 있겠네요. 그래서 C가 가장 높은 별일 것이다가 괜찮아 보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위로 50도 S를 주었어요. 우리가 주극성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그치? 지금 이 지방의 위도가 얼마입니까? 50도가 있습니다. 쭉 연장하면 폴라리스가 있겠고요. 폴라리스는 저기 델타가 플러스 90도짜리입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50도 차이 나니까 저 위 값을 볼 때 40도 플러스 40도의 저기까지는 중극성이 됩니다. 플러스 90에서 플러스 40까지는 중극성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0까지는 출몰성 되겠죠. 마이너스 40보다 더 작아버리면 전몰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말해? 남이 50도 S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이 50도에서는 이 주극성이라는 놈이 전몰성이 되는 겁니다. A라는 놈은 전몰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B는 플러스 30도니까 출몰입니다. 되겠어요? C와 D는 어쨌든 한 50도, 내가 지금 이 프린트가 잘 안 나왔었는데 50도 넘죠? C가 50이고 D는 60. 그래요. 여기 지금 이 프린트는 좀 잘 연구하기 위해서 C가 50이고 D가 60이면 C와 D 역시 뭐야? 전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몰성이 3개다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이제 9월 풀어라. 카메라 꺼줘.